자, 여러분들 오늘 공부했던 것을 마무리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강제 신청이거든. 강제 신청할 때 이렇게 딱 합니다. 표제분을 원칙적으로 1월 이내합니다. 1월. 그래서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 1월, 멸실 등기 1월입니다. 그럼 여기서 2번, 3번을 구별할 때 2번은 있던 집이 불탔다 말이고 3번은 집은 없는데 마치 등기부에는 있는 것처럼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럼 이거를 부를 때는 멸실 등기 1월 이내. 이거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멸실 등기는 지체 없이 그렇다 외우면 되고, 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라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존 등기를 할 수 없었고 계약 체결 후에 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할 수 있는 날로부터 60일입니다. 요 두 개 구별을 딱 잘 해두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매매는 쌍무계약은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게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편무계약은 정려거든.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걸 기억해 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관공서 촉탁이거든. 그럼 처음에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이게 이제 관공서에서 촉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 법원의 촉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토지 수용 있죠. 개인이 토지를 수용할 수도 있고 관공서가 토지를 수용할 수도 있거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관공서가 촉탁하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핵심은 이거예요. 공매 처분을 한 경우에는 권리 이전의 등기, 압류 등기, 말소 등기, 공매 개시 결정 등기, 말소 등기를 일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아까 공매 처분을 한 경우이라면 압류 등기를 촉탁한다가 아니고 압류 등기에 말소 등기를 촉탁한다. 그걸 기억해 두고, 관공서는 우편으로 등기해도 돼요. 관공서는 촉탁으로 하지 않고 신청을 해도 돼요. 관공서는 등기부와 대장이 불일치해도 등기 수리해 줍니다. 관공서는 등기필 정보, 인감, 주소를 정리하는 정보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 다음에 관공서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졌거든. 그럼 이루어졌다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통지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다. 아주 쉬운 말은 이 말입니다. 관공서는 등기필 정보 제공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러면 작성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처분 등기거든. 그래서 우리가 가압류와 가처분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한 글자만 딱 차이 나요. 금전채권, 돈 빌려주고 돈 못 받았을 때 하는 거는 가압류고 돈 이외는 전부 다 가처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소유권의 가처분은 당연히 주등기고 소유권 이외는 당연히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 그래서 아까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 가처분은 갑구이하는 겁니다. 전세권 들어갑니다. 설정 등기는 을구입니다. 그럼 전세권 말소해달라고 가처분을 했다면 가처분의 표시는 어디다 간다? 을구로 가는 거예요. 을구. 오케이? 다시. 전세권 설정 등기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의 표시는 갑구로 가지. 근데 전세권 말소 등기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면 전세가 이미 을구에 돼 있다,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소송의 표시는 어디로 간다? 을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정이냐 말소냐의 차이입니다. 설정은 무슨 구로 간다? 갑구. 말소는 무슨 구? 을구. 됐죠? 그 다음에 가처분 등기할 때는 피보존 권리와 금지사항을 기록합니다. 이 말만 조심하면 됩니다. 가처분 등기할 때는 피보존 권리와 금지사항을 기록한다는 말은 O. 피보존 권리로서 청구 금액을 기록한다면은 X. 그래서 가처분에서 돈이 들어가면 전부 다 X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여기서 소유권 이외라는 말은 저당권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당권 설정 등기는 을구로 갑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소송을 제기했다면 소송의 표시는 어디로 간다? 갑구로 간다. 자, 그 다음에
가처분 이유거든. 가처분 등기는 현재 이 부동산이 재판 중에 있다는 걸 알리는 게 가처분이니까 재판이 끝났다면 지워야 되는 거라. 그래서 가처분 이후의 등기의 말소는 단독 신청이고 가처분 등기는 무슨 말소? 직과. 그러나 말소 안 하는 거 가처분 등기 전에 이루어진 가압류회원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말소할 수 없다. 가처분 등기 전에 이루어진 저당권회원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말소할 수 뭐다? 없다. 임차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표현이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럼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은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답이 딱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 다음에 등기 신청에 적격자는 안 되는 사람만 기억하면 됩니다. 태아, 학교, 읍면동리, 민법상 조합 명의로는 등기할 수 없다. 그래 딱 정리해두고, 자, 요거는 있잖아요. 자, 제 말을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거 몇 가지만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줬어요. 그럼 갑이 의무자, 을이 권리자지. 그럼 말소를 할 때는 갑이 무슨 자? 권리자. 을이 무슨 자? 의무자. 맞아요? 네. 갑이 을에게 가등기 해주고 난 다음에 병에게 매매를 했어. 이때 본등기의 의무자는 갑이다, 병이다? 갑. 맞아요? 네. 자, 두 번째 갑니다. 갑에게서 을로 넘어갔던 등기가 원인 무효라. 그래서 을의 등기를 말소합니다. 그럼 을은 무슨 자? 의무자. 갑은 무슨 자? 권리자. 자, 이제 하이라이트는 이거거든.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병에게 매매를 한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 저당권 말소를 합니다. 그때 호칭 정의할게요. 갑은 저당권 설정자, 을은 저당권자, 병은 제3취득자. 더 쉽게 합니다. 병하고 을하고 말소할 수 시작 있다. 갑하고 을하고 말소할 수 뭐다? 있다. 갑하고 병하고 말소할 수는 뭐다? 없다. 이렇게 정리되면 돼요. 자, 보세요. 갑에게서 을로 넘어갔던 등기를, 자, 그럼 소유자가 누구다? 을. 이게 불법 말소가 된 거라. 누구께 말소가 됐다? 을. 이걸 원상으로 회복합니다. 그럼 누구께 회복이 됩니까? 을. 그럼 을이 권리자, 갑이 무슨 자? 의무자.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판결의원 등기거든. 자, 정리합니다. 성소환 등기 뭐죠? 성소환 등기 권리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를 할 때 기간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럼 이때 판결서는 이행 판결이고 확정 판결이고 화해조서, 조정조서, 인락조서는 오더와이더 오. 그럼 확정 판결이니까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서를 갖고 등기할 수 뭐다? 없다. 화해조서는 오. 공정정서는 뭐다? X. 그래 풀면 돼요. 그러면 소송에서는 성소한 자 원고는 등기할 수 있으나 패소한 자 피고는 등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공유물 분할 판결은 187조이기 때문에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니까 패소한 자 원고도 등기할 수마다 있다. 자, 그 다음에 판결서에 등기 원인일자가 명시되어 있다면 등기 원인은 법률행위, 원인일자는 법률행위일자. 판결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등기 원인은 확정판결, 원인일자는 확정판결 선고일자. 그래 정리해주면 되고,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할 때는 판결서를 들고 가야 되고 그 판결이 확정됐다는 확정증명서도 들고 가야 되고, 이거는 이렇게 공부하세요.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면 토지거래 허가서 첨부해야 돼요. 농지라면 농지취득자격증은 첨부해야 돼요.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이었다면 판결서에 검인도 받아야 된다. 안 받는다? 받아.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할 때도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성락서 별도로 첨부해야 된다는다. 해. 그럼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합니다. 성소한 등기 의무자는 의무자니까 등기필령보를 제공하지. 그러면 성소한 등기 권리자는 말 그대로 권리자니까 등기필령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래 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신청이 건입니다. 갑, 을, 병입니다. 그럼 을은 채무자, 병은 채권자, 병은 대위자, 을은 비대위자. 맞아요? 네. 그럴 때
채무자에게 등기 신청권이 있어야 채권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는 당연히 채권자니까 채권이 있어야지. 그래야 대위 신청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갑을병입니다. 이 두 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되느냐, 동시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수리하느냐, 이 말이죠. 동시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수리 뭐다? 한다. 채권자가 해야 될 등기를 안 하면 채권자도 대위 신청할 수 뭐다? 있다. 자, 이거 이해됩니다.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판결서를 가지고 채무자도 등기할 수 시작 있다. 이렇게 딱 정리해두면 돼요. 그럼 여기서 대위자는 병입니다. 피대위자는 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위자, 여기 채권자, 여기 뭐다? 채무자. 신청은 누구 했다? 병. 명의는 누구다? 을. 그럼 을은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그럼 채권자 대위 신청은 병이 했거든. 명의자는 을이거든. 그럼 을에게는 등기 필정보를 작성하지 않고 등기 완료 통지는 해야 하네요. 해. 그래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를 딱 볼 때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거든. 신청서에 자, 첫 번째 제일 위에 사고 팔고자는 부동산을 써야 돼요. 그럼 시험에는 부동산 표시라고 나오지 않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종류, 건물의 명칭, 건물의 번호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여기에 등기사항 이렇게 나오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등기 원인 일자, 등기 목적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써야. 그러니까 1월 2일 매매, 소유권 이전 이걸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분입니다. 공유는 지분을 매매할 수 있거든. 그럼 이전되는 지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지만 합유의 경우에는 합유라는 뜻은 기록하지만 합유 지분은 기록하지 않는다. 그래 두면 되고, 당사자는 의무자와 권리자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봅니다. 의무자는 신청서에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씁니다. 그러나 등기부에는 이름이 안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는 필요가 없어. 그러나 권리자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니까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된다. 해. 그러니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청서에는 쓰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는 매도인은 안 해. 매수인만 해.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등기필정보는 공동신청입니다. 공동신청은 전부 다 해야 돼요. 단독 신청은 의무자가 없으니까 안 해. 그러나 성소환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을 단독한데 단독이지만 의무자가 하기 때문에 제공해야 돼요. 그럼 신청인입니다. 요것만 딱 합니다. 대리인이 있거든. 그럼 대리인은 신청서에는 이름을 씁니다. 등기부에는 안 씁니다. 그럼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는 필요가 없어. 법인의 대표자가 있거든. 법인의 대표자는 등기부에는 이름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럼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는 필요가 없어. 그러나 비법인의 대표자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 그럼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가 필요해. 그럼 아까 전에 대위자는 병입니다. 피대위자는 을입니다. 그럼 을은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는 첨부해야 됩니다. 이거는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와 저당권자가 둘 다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지만 저당권자는 말 그대로 권리자로서 올라가니까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돼. 채무자는 등기부에는 이름이 올라가는데 권리자로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채무자로서 올라가기 때문에 성명 주소만 써요. 주민등록번호는 쓰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등기필정보 제공입니다. 공동신청은 전부 다 합니다. 단독신청은 한 개만 하는 거예요. 성소환 등기 의무자. 그 다음에 등기필정보가 분실이 됐다면 재교부는 없습니다. 그럼 해결 방법은 세 가지거든. 그러면 의무자가 직접 등기소에 출석을 해서 본인 여부를 확인받으면 돼. 대리인에게 등기사무를 맡겨도 돼. 그 다음에 여기서 대리인은 변호사 법무사입니다. 변호사 법무사 아닌 자에게도 대리권을 줄 수 있어. 자, 핵심은 이걸 묻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이거를 묻는 겁니다. 등기필정보가 분실이 됐을 때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의무자는 전부 다 인감증명서는 다 들고 가야 돼요. 다 들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는 끝났다는 것도 알려준다, 안 준다? 준다. 요게 등기 완료 통지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등기 완료 통지서는 법에 5개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법이 개정이 1개가 더 추가됐어. 그건 나중에 시험에 올해 아마 나올 가능성인데, 그거는 나중에 수업할 때 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오늘 풀었던 거 있잖아요. 매일정의 노트인데, 오늘은 예상보다는 조금 진도가 한 2페이지는 못 나갔어. 그러니까 요거만 일단 한번 풀어볼게요. 자, 위로 갑니다. 이럽니다. 등기 의무자인 관공서가 등기를 청구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답입니다. 이것만 딱 줄 거면 돼요. 무슨 서? 시작. 관공서. 관공서는 등기 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오엑스다 X. 관공서는 등기 필정보를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볼게요. 갑에게서 을에게서 병으로 순서 수행하는 계획이었으나 을의 명의의 등기가 원인 무효임의 이유로 갑이 병을 상대로 병 명의의 등기를 말소할 때 등기 권리자는 병이다. 오엑스다. 여러분들 잠깐만 이렇게 해볼게요. 이걸 잘 읽어야 됩니다. 아니 쉬워요. 1번에 소유자가 누구다? 가. 2번에 누구다? 을. 3번에 누구다? 병. 이거잖아요. 지금 누구 등기 말소합니까? 이거 말소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자? 의무자, 무슨 자? 권리자. 이렇게 되네요. 맞아요? 네. 요 등기입니다. 병의 등기가 말소가 되니까 병이 무슨 자? 의무자, 을은 무슨 자? 권리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맞아? 네. 그러면 권리자는 병이 아니고 뭐가 된다? 을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태아 명의로 등기 신청할 수 없다니까 오더와이다. 오. 그럼 뭡니다?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신청 정보에 성명 주소를 제공한다. 오더와이더 오죠. 여기서 주민등록번호는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다음에 등기 의무자의 소재 불명의 경우 공시 최고 절차를 거쳐 핵심은 이겁니다. 판결서를 가지고 가. 그러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를 더 볼게요.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확정 판결 정본과 송달 증명서를 첨부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 무슨 증명서? 확정 증명서.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번을 잠깐 볼게요.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정관이나 규약 있으면 제출하고 없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오덱스다. 여러분들 X입니다. 잠깐만 해볼게요. 단체가 있죠. 단체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정관 회칙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 당연히 있어야지. 그거 없으면 단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지. 그럼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볼게요. 갑이 그 명의로 등기된 보험사 을에게 매도한 뒤 단독 상속인 병을 두고 맺다. 사망. 그럼 병은 자신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갑에게서 직접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이러면 오덱스다. X.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요게 무슨 등기다? 시작. 포괄성계인이지. 포괄성계인에 의한 등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외 등기하니까 채무자가 등기 신청인이다. 오덱스다. X. 등기 신청인은 누굽니까? 채권자가 등기 신청인이죠. 그죠? 자, 그 다음 밑에 봅니다. 등기 권리자가 관공서가 부당하게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를 신청할 수는 없다. 오덱스다. X. 관공서는 촉탁으로 해야 될 걸 신청으로 해도 받아줘야 안 줘요? 줘. 그럼 신청할 수마다 있다. 잘했습니다. 공부를 제일 잘하는 방법은 책을 3번만 읽으세요. 자꾸 읽으면서 낱말을 익숙시켜야 됩니다. 맞죠? 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 고생했습니다.